자,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면, 자, 디귿, 업단다의 경우, 지금 14, 24항 규정이 적용이 됐다고 했는데, 자, 14항 규정을 보시면, 지금 14항은 겹받침이 지금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정미사 같은 형식, 형태소를 만났다고 할 때, 뒤에 것이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바로 연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음 법칙.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연음이 아니라, 자, 지금 모음도 아니네요, 지금. 업단다의 경우 보시면, 자, 지금, 비읍, 시옷이 왔고요. 앞에 부분에 비읍, 시옷이 왔고, 뒤에 디귿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얘기하는 거, 요 디귿을 얘기하는데, 디귿은 지금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해당되지도 않고, 자, 그 다음 비읍, 시옷 중에서 뒤로 연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시옷이 어떻게 했어요? 탈락이 일어났으니까. 자, 지금 14항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23항 규정. 자, 여기서 지금 업단다 할 때, 자, 비읍, 시옷 다음에, 자, 이때 시옷이 아까 탈락이 됐다고 그랬죠?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자, 그럼 비읍이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디귿이 왔네요. 그럼 이 디귿이란 녀석이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고 했으니까, 예, 쌍디귿. 자, 23항 규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파트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자, 인문 경제 파트인데요. 자,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 사람들은 소득의 어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대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소득의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자,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는데, 자,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네요. 자, 10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자, 여기에서, 자, 10분위 분배율. 자, 아래 또 표 하나 보이시나요? 니은에 로렌츠 곡선이 있었고, 자, 마지막 부분에 지금 지니 계수. 자, 여러분들이 이 비문학 같은 경우 풀 때, 자, 주의할 것. 자, 처음 부분에 뭐를 제시하고, 이렇게 각각 종류를 제시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10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자, 그리고 아래에서 이렇게 진위 계수가 나오면, 문단을 먼저 크게 좀 보시라고요. 자,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10분위 분배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0분위 분배율 보시면, 자,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들끼리를 일렬로 배열을 한대요. 자, 이 10개의 계층으로 나눈 다음에, 자, 이 중에 하위 소득 계층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소득 계층 20%의 소득 점유율을 나누겠답니다. 자, 이거를 왼쪽 표를 보시면, 자, 하위 소득 40%를 상위 소득 20%로 지금 이렇게 나누겠대요. 자, 이때 나온 값이 작을수록, 자, 불평등한 소득 분배로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래 상위 소득 계층의 20%의 이 소득 비율이 높으면 이 숫자가 커지면 결국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결국 이 숫자는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결국 나온 값이 작다는 이야기는, 자, 이 소득이 누구한테 몰렸다는 거야? 지금 하위 소득이 아닌 상위 소득 쪽으로 지금 소득이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자, 10분위 분배율은 측정이 간단하면서도, 자, 소득 분배 정책의 주 대상이 되는 하위 40%의 소득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우리가 직접 나타낼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통해서 또 상위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가 어떻게 된대요? 서로 비교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자, 여기 6번에 여기 힌트가 되는 부분인데, 자, 하위 소득 계층을 상위 소득 분배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로렌츠 곡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로렌츠 곡선은 지금 여기 표를 보듯이 인구 누적 비율을, 그 다음에 또 소득 누적 점유율, 이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서 표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자, 로렌츠 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대각선, 바로 여기 빨간 선이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보다는 오른쪽 아래, 자, 배가 이렇게 노란색처럼 불룩해져 가지고 아래로 더 내려오게 된대요. 일반적으로 로렌츠 곡선이 평평하여 대각선에 가까우면 그게 평등한 소득 분배. 자, 그래서 자, 한 명의 소득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게 이렇게 정비례 관계로 간다면,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빨간 선이 온다면 그것은 그만큼 골고루 국민들이 소득을 가져가니까 평등한 거라면, 자, 이게 지금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결국 특정한 계층으로 소득이 몰린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불평등한 곡선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데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바로 뭐가 있다? 예,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와 이것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것도 문제는 지금 나라가 만약에 여러 나라를 비교하게 되면 나라 수만큼 곡선을 지금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되게 상당히 불편하고 얘들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는 소득 분배 상태를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뭐래요? 바로 진위 계수랍니다. 자, 진위 계수는 위의 그림처럼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은 로렌츠 곡선을 기준으로 A, B로 다시 또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진위 계수는 A의 넓이를 A 플러스 B를 합한 이 넓이로 나눈 값이랍니다. 자, 그림을 먼저 봅니다. 자, 여기는 A가 보이시죠? 자, 이 A를 뭐로 나눈대요? A와 B 두 개를 합한 값으로 나눠주게 된대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걸 수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결국 A 플러스 B를 이렇게 해서 분의 A, A를 A, B 요거로 지금 어떻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진위계수는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고 대각선에서 멀어지게 되면 1에 가까운 수가 된대요. 자, 그 이야기는 자, 여기서 대각선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 여기는 B의 넓이가 점점 없어져서 얘가 이렇게 초록색처럼 화살표가 B에서 결국 A로 가게 되면 자, 그럼 A의 값은 0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런 경우에 자, 여기서 A가 0이 된다면 결국 0을 다른 숫자로 나눠도 결국 뭐가 되겠어? 0이 되니까 0에 가까운 숫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1에 가깝다는 것은 결국 뭐가? 자, 여기 있는 이 B의 값이 뭐로 되는 거예요? 자, B의 값이 0이 되고 그러니까 A분의 A가 되니까 1에 가까운 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10분위 분배율과는 반대로 그 값이 클수록 더욱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를 보인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분위 분배율하고는 다르게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불평등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 개념이라는 얘기. 자, 마지막 숫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특정한 결국 소득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알 수는 없어요. 자, 이게 한계점, 바로 단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10분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위에 상위 1%부터 해서 쭉 해서 마지막 하위까지 그것을 나누니까 그 중에 어느 소득 계층에 속하는지 이게 한눈에 보여지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도표 형태로 해갖고 두루뭉실하게 들어있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5번 들어갑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거니까 자, 대상을 구분하여. 자, 이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기업부터 그 다음 이것을 디귿까지.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10분위 분배율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진위계수로 이 불평등 계수를 나눠가지고 자, 이것의 각각의 특성, 바로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죠. 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가봅니다. 자,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걸 찾으래요. 자, 여기서 아까 기억은 아까 우리가 10분위였죠? 자, 이 10분위 같은 경우는 이것은 디귿과 달리 디귿은 우리가 뭐였어? 자, 이건 진위계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위계수와 달리 특정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알 수 있다. 아까 우리
맨 마지막 문단에서 이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자 여기서 요 진위계수는 지금 특정 소득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10분위는 그것이 자 10등분해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자 이것은 특정 계층의 자 소득 점유율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자 7번 갑니다. 자 7번의 경우에 지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하라고 했는데 이 중에 맞지 않는 걸 찾으랍니다. 자 이때 지금 2번에 보시면 자 갑국과 지금 을국 두 개가 나왔는데 자 갑국인 경우 지금 A와 B 중에서 자 이건 지금 A의 배가 지금 잘록하는 데 비해 자 을국인 경우는 A의 배가 불룩하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진위의 개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A 플러스 B분의 A라고 했으니까 자 이때 같은 경우 자 지금 요게 어디로 내려올서 A의 이 배가 아래로 쭉 더 곡선이 내려올수록 결국 B는 0이 가깝겠죠? 자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결국 A분의 A 1에 가까워져. 그럼 불평등의 개수는 더 커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것이 더 1에 가깝냐고 물어봤으니까 자 A가 지금 상대적으로 얘는 작아요. 거기에서 지금 을국 같은 경우는 지금 A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을국이 지금 갑국보다는 B의 값이 점점점 줄어들고 0에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결국 1에 더 가깝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7번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8, 9번입니다. 자, 이번 8, 9번 부분에서는 지금 르네상스 시대 예술. 자,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자, 우리 독서 파트 중에 자, 예술 파트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신에 대한 관심이 인간에게로 넘어온 르네상스 시대 예술에서 자, 사실적인 재현. 자, 우리가 보통 사실주의 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미의 요소로 받아들여졌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누구래요? 바로 이 디러라는 사람인데, 자, 이분은, 자, 이 사람이 지금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뛰어난 바로 판화. 자, 이 판화를 지금 이 사람은 제작을 했나 본데, 자, 그 이전의 판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흑백의 대조를 위주로 해서 단순한 하급적 미술 정도에 머물렀다고 했으니까, 일단 미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디러가 쓴 그 기법이 있네요. 판화 기법 제가 미리 정리해놨는데 자 해칭 기법, 선원근법,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어떤 기법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탈리아와 그다음 북유럽 미술의 특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 자 이 세 가지 바로 특징이 자 디러를 지금 나름대로 자 명성 있는 화가에다가 반열에다 올려놓게 되는 거죠. 자, 먼저 해칭기법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해칭기법이라는 건 판화나 소묘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가늘고 세밀한 평행선이나 교차선을 활용해서 대상의 입체감이나 음영을 표현하는 묘사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밝은 곳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곳에 가는, 자, 이때 이 밝은 곳에 비해서 어두운 쪽 같은 경우 선들을 더 빽빽하게, 자,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밝은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요? 자, 이쪽은 느슨하게.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어두운 쪽은 어떻게 했어요? 자, 이것을 촘촘하게 표현을 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음영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결국 이걸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뭐야, 바로?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사실성이죠? 사실성. 자, 두 번째 선원근법을 썼는데, 자, 선원근법은 정교한 비례 계산을 통해서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먼 것은 작게 보이게 하는 공간감과 거리감을 드러내는 바로 원근법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원근법. 자,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적인 표현 방법을 가져오네요. 자, 세 번째 디러의 판화의 특징은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북유럽의 이 두 가지적인 미술의 특징이 다 잘 드러난다고 했는데, 자, 이 중에서 이탈리아에서는 이 해부학에 근거해서 인체와 동물의 부드러운 선을 사실적으로 좀 표현했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사실적.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북유럽의 미술의 특징인 세부 묘사의 정교함과 화면을 가득 채운 여백이 없는 이 구성도 마찬가지 사실성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뒤로의 판화 그리고 사실성. 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뒤로 이전의 판화는 회화에 비하여, 회화, 미술, 그림에 비하여 하위 장르로 인식이 됐나 봐요. 자, 하지만 뒤로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그 판화의 사실성이라는, 바로 이 사실성이라는 회화적인 그 미술적인 요소를 구현해냄으로써 판화가 가지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독자적인 작품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게 뒤로 판화의 의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갑니다. 자, 8번. 자, 여기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뒤로의 판화가 북유럽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 미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나왔지만 두 미술이 서로 대조적이다 이런 표현은 보이지 않죠. 자, 여기 지금 오답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는데, 자, 일단 그림에 보시면 이 밑에, 자, 뒤로에, 자, 판화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잘못된 건데, 자, 이 선택지 2번에 보시면, 자, 화면을 가득 채운 구성을 통해 풍경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들의 단순성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단순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외려 지금 여기서 추구하는 것들은 뭐였냐면 이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말은 여기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10번, 12번 마지막 지문인 것 같은데요. 자, 제목이 지금 신문지와 철창입니다. 자, 이 본문 내용 읽어보신 학생은 알겠지만 자, 어떤 노인이 자, 신문지 한 장을 지금 줍다가 결국 어떤 일본 소녀한테 이렇게 툭 이마를 쳤는데, 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결국 여기 철창 바로 감옥에 갇힌 내용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언제? 자,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소설이 자, 이 소설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바로 일제 강점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들이 겪는 어떤 핍박, 자, 이런 것들이 잘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서술자는 지금 누구로 나와 있고요? 나죠? 자, 서술자인 나는 자, 어떤 T 경찰서 유치장, 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치장에 지금 보낸 일이 있었고, 자, 여기에서 지금 어느 날 20년 징역살이를 할 자, 강도라는 이 사람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돼요? 얼굴은 아직 보지 못했고, 자, 그 목소리만 듣고는 어떤 공포심에 이렇게 사로잡혔어요. 자, 그러나 막상 지금 끌려온 범인이 자, 누더기 옷에 남루하고 가냘픈 노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 대화네요. 저 노란 수건은 복면하는 데 쓴 탈인가? 자, 강도라고 했으니까 자, 이 노란 수건이 바로 이 강도 짓을 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한 그럼 여기 복면인가? 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일동은 어이가 없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인물들은 자, 노인의 그런 외모를 보고 나서는 다 웃습니다. 자, 그리고 참할극의 주인공이 자, 참할극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어떤 참혹한 어떤 활극이니까 뭐 난투 장면 아니면 여기서는 강도가 어떤 사람을 뭐 찔렀나? 자, 이 정도의 어떤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 그 인물 가냘픈 노인을 보고 희소극. 자, 시자가 무슨 시자? 기쁘리자 웃음 소자니까 자, 어떤 시극적인 자, 시극적 배우처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자, 노인이 지금 소리를 치네요. 이놈의 새끼들이 이게 무슨 지랄인가? 자, 백주, 이 대낮에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는 마른 날에 벼락이 무섭지 않냐? 이렇게 지금 호통을 치고 있고. 자, 그러면서 뒷부분입니다. 자, 다시, 자, 우리 인식이.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인식이는 바로 이 손자였죠? 자, 그래서, 자, 인식이를 부르면서, 자, 코를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본 그 안에,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자, 이 노인을 참할극의 히어로에서, 영웅에서, 자, 시극의 배우로 다시 이번에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본색이 나타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인식을 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또 인식이 이름을 부르네요. 그리고 더 심지어는 엉엉 울기까지 합니다. 자, 이때 담당 누군데요? 바로 이 순사죠? 자, 이 순사가 마침내 와가지고는 울고 있는, 막 달려왔어요. 좀 화가 났겠죠? 자, 지금 요란스럽게 지금 떠들고 울고 있으니까. 자, 근데 화를 내려다가 보니까 그 우는 정상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너무 가엾어 보이고 측은해 보였나 봐요. 자, 그런지 와가지고는 자, 순사가 의외에 친절하게 자, 연민 어린 어떤 목소리로 아, 왜 이리 울어? 늙은이가 이게 무슨 꼴이야? 이렇게 해서 달래주네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아요. 늙은이가 왜 나를 가뒀냐? 왜 나를 가뒀냐? 이러면서 우리 인식이는 이러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넋두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순사가 아,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잡혀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오른쪽입니다. 자, 순사는 귀찮은 듯 제 친절을 몰라주는 듯이 괘씸한 듯이 한마디를 쏴 붙였고요. 자, 여기에서 노인입니다. 대문간에 내버린 그 신문 한 장을 주운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문 한 장. 자, 순사도 좀 의아인 것 같죠? 자, 그래서 그래 신문 한 장을 주었다가 이렇게 잡혀왔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그 사실이 드러나네요. 자, 신문을 줍는데 어떤 조그마한 일본 가시나가 그 소녀가 자, 그걸 빼앗으려고 해서 자, 작대기로 툭 쳤나봐요. 이 말을 밀었더니 이것 때문에 비틀렸대요. 자, 결국 이 부분에서 우리 민족의 어떤 현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자, 일본인 여자아이를 지금 툭 쳤다고 그게 강도가 돼버렸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인식이는 누구냐고 물어봤고 바로 손자인데 지금 몇 살? 3살밖에 안 됐고 자, 제 어미는 결국 유종을 앓다가 죽었대요. 지금의 어떤 유방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 자, 그리고 다시 또 엉엉 소리 내어 옵니다. 자, 이때 그래, 남의 집 신문을 왜 훔쳤냐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이제 밥을 싸가지고 가려고 그랬구만. 자, 그럼 여기서 노인은 정말 단순한 의도였는데 이게 결국 강도로 돌변해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네요. 자, 우리 주인공 바로 이 노인의 수수께끼는 이렇게 풀렸습니다. 자, 중력 부분에 자, 유치장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지금 배식, 자, 식사를 지금 주나 본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노인이 밥을 하나를 어디다 숨겼나 봐요. 자, 이걸 눈치를 챈 누가? 순사가 자, 한 번 먹었으면 그것도 됐지 한 끼에 왜 2번씩이나 먹으려고 그래? 자, 이리 나쁜 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윽박지릅니다. 자, 우리 제수들은 그 순사의 행동에 분개, 화를 냈습니다. 속으로 화를 냅니다. 왜? 야, 비록 배고파 달라고 할지언정 그까지 관식을 몸에 숨길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 그냥 하나 더 주세요. 이랬지. 이걸 숨겼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심지어는 그냥 바로 여기는 이 조선인들을 지금 덮어놓고 의심을 하고 또 불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쾌한 감정을 갖겠네요. 자, 그런데 웬걸 자, 순사가 결국 노인의 뱃속 알고로 뒤지다 보니까 자, 거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나 되나 하고 그 다음에 떼사발이나 긁어낼 걸.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갇힌 죄수들은 아유 그래봤자 노인의 몸에서 이 벌레 있죠? 이게 나오지 않으면 때밖에 더 나오겠어? 이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결국 고위층, 바로 가랑이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 콩밥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아, 결국 노인은 밥을 숨겼겠죠? 자, 그 이유는 뭐 뒷부분에 드러나겠지만 자, 그러면서 순사가 이제 그것을 어이없다는 듯이 자, 쌍판을 찡그리면서 자, 그 콩밥 뭉치를 결국 패대기를 쳐버리네요. 자, 노인은 급 떨어진 밥뭉치를 보더니 자, 노란 수건으로 삐죽삐죽 싼 것인데 그 부피로봐 한 두 끼 정도 분량은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니 순사는 빼앗듯이 한마디 던지고는 노인의 등을 한번 쥐어 지르고는 그대로 가버립니다. 왜? 특별한 벌도 씌우지 않은 것 같았어.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자, 멀쑥해가지고 얼빠진 듯이 쓰러져 있던 콩밥 도적 바로 누구? 이 노인은 한참 만에 부시시 일어나면서 자, 입안말로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무라주는 그 잘난 밥을 자, 여기는 실제 뭐 잘난 밥
별것도 아닌 밥 이런 뜻이니까 자 지금 여기 좀 잘못됐네요. 자, 이 별것도 아닌 이 밥을 자 여기 자 반어적 표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것을 다 뺐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누구 갖다 주려고 했대요? 바로 손자인 인식이를 갖다 주려고 그걸 갖춰놨네요. 자, 여기서 바로 할아버지로서 했던 사랑, 이런 게 애정이 드러납니다. 자, 노인 편을 들었던 우리 방 사람들도 다 모두 어떻게 됐대요? 자, 멋있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감방 안에 같이 있는 이 죄수들의 반응이 좀 특이하죠? 자,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 여기서 지금 아유, 제 버릇은 할 수 없어. 자, 누구를 외려 욕하고 있어 지금? 자, 전체적으로 노인을 욕합니다. 자, 유치장 안에서도 도적질을 하는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리고 그 노란 수건이 어디 갔나 했더니 거기다 콩밥을 쌌구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야말로 그야 말짝으로 관 속에나 들어가야 철이 들려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관 속에 들어간단 말은 결국 어떻게? 자, 죽어야지만이 결국 정신을 차리려나? 자, 이렇게 얘기했고, 자, 결국 뒷부분에서 자, 동정과 호감의 어떤 이런 감정이 결국 뭐로 바뀌었어요? 여기 같이 있는 감방 안에 죄수들이 비난과 그 다음에 비웃음으로 다시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갑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뒤집는 듯이 돌변한 그들의 태도. 누구? 이 죄수들이죠. 자, 감방 안에 있는 이 죄수들의 태도에 붕괴를 합니다. 아, 너무 화가 났어요. 자, 어떤 면에서? 자, 지금 같은 민족끼리 아니 지금 딴 것도 아니고 3살밖에 안 된 지금 손자 갖다 주려고 밥을 지금 이렇게 꽁쳐놨단 말이야.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웃는 것까지. 자, 이것이 외려 나는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동정을 아끼지 않던 마지막 동무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한 사막의 외로이 제길을 걸어가는 성자를 보는 듯한 자, 슬픔이 나의 가슴에 복받쳤다고 했어요. 자, 나는 외려 이 노인에게 바로 슬픔의 감정,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동정,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노인을 뭐라고 표현했어? 성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미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나는 애연한 정보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랑의 어떤 이런 정보다도 빛나는 인생의 햇발을 본 듯 싶었습니다. 자, 비록 자기는 이런 유치장에 갇혀 있지만 자, 결국 손자를 사랑하는 이 할아버지의 어떤 마음 이것을 잘 알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 그 잘난 밥이다. 그 잘난 밥이라고 감추려던 그의 심정, 경우와 처지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손자를 향한 뜨거운 이 사랑만을 배부른 이들로는 자, 여기는 이 죄수들은 그것을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정리가 되는데요. 자,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찾으랬으니까 자, 외부와 단절이 된 공간 자, 여기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유치장이라고 했었죠? 여기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지금 서술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11번이죠? 자, 11번에서는 지금 여기서 자, 노인에 대한 나의 인식에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여기 C부분에 보시면 어린 인식을 부르며 엉엉 우는 노인을 우리가 위로했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누가? 외려 지금 시끄럽다 보니까 누가 와서 순사가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했다가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외려 순사가 지금 위로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답은 여기 C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2번에 보시면 자,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을 설명했는데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자, 그래서 작가인 현진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진건은 일제강점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회적 약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권력의 부당한 행포와 그 다음에 하층민의 겪는 경제적 궁핍, 가난함 자, 이것을 지금 소설 속에 담아냈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결국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 비극적 상황에 내몰렸지만
권력의 횡포에 좌절하지 않고 바로 이 혈육을 살리려는 자, 바로 이 작품의 주제는 바로 이거겠죠. 여인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작가는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인물에 대한 동정을 넘어선 바로 경외감. 자, 경외감이란 자, 한편으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 두려움도 느끼고 자,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이 존경심. 자, 이게 좀 바뀌었네요. 자, 존경심과 이 두려울 외자, 두려움을 같이 함께 느낀다 이겁니다. 자, 이 중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여기 리을 부분에, 자, 혈육을 위해 감췄던 밥을 잘난 밥이라고 했는데, 자, 아까 잘난 밥은 어떤 밥? 자, 별것도 아닌 이 밥을, 자, 표현해요. 체면을 지키려고 한다 그랬는데, 자, 이 반어적 표현을 쓰긴 했는데, 자, 이거 체면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 외려 여기서는 그것을, 아니, 하나 정도는 지금 더 주면 안 돼? 자,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지, 이 부분에서 지금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노인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3회 지금 정리를 끝냈고요. 자, 틀린 문제들은 꼭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4회, 이게 나갑니다. 자, 이상입니다.